안녕하세요. 전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박한 식당들과 그곳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음식 읽어주는 남자, 음식남입니다. 오늘은 음식남 70회 특집으로 음식점 소개가 아닌 일본 여행기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떠났던 일본 규슈의 사가 여행기. 그 첫째 날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간단하지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연쇄 쇼핑을 했어요. 잠시 뒤에 탑승한 티웨이 항공의 아담한 항공기는 1시간 반가량을 날아 음식남을 사가공항에 데려다 줬습니다. 사가공항에서 사가역까지 운행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의 경우 사실상 티웨이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전용 버스라 봐도 무방해요. 비행기가 연착될 경우 출발을 미루고 기다려주기까지 합니다. 공항에서 사가 시내까지의 소요시간은 리무진 버스로 30분 남짓 되며 왕복 티켓을 함께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사하야만 간척 사업의 중심지답게 사가현의 해안지역은 대부분이 농경지입니다. 잔뜩 흐린 하늘을 뚫고 들판을 달리던 리무진 버스는 사가 버스센터에 도착하고서야 비로소 숨을 고릅니다. 사가 나들이의 첫 번째 목적지는 미르코 야나기였어요. 고풍스런 실내가 짧지 않은 세월을 증거합니다. 아다치 미츠루의 만화 배경으로나 쓰일 법한 정겨운 분위기네요. 가게의 오랜 단골인 히데시마상의 이름을 따서 네이밍됐다는 히데시마 라이스가 대표 메뉴랍니다. 히데시마 라이스를 도링크 세트로 주문하고 세트의 음료로는 카루피스를 골랐어요. 감칠맛 장렬 콘소메 스프를 홀짝거리며 잠시 기다리다 보면 푸짐하기 이를 데 없는 히데시마 라이스가 등장합니다. 히데시마 라이스의 정체는 오무 카레였어요. 일본 카레의 전형을 보는 듯한 향긋한 카레와 투박한 볶음밥, 은근한 계란지단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지던 일품이었습니다. 상큼한 츠케모노도 곁들여가며 기분 좋게 접시를 비웠어요. 봉긋하게 솟아오른 아랫배 통통거리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자노메 스시에서 초밥이나 한 사람 맛볼 요량이었으나 한국에서나 경험할 줄 알았던 휴무크리를 일본에서도 고스란히 당해버렸네요. 결국 도보 이동 중에 눈에 담아뒀던 낡고 조그마한 가게로 전격 유턴했습니다. 센후쿠라는 정겨운 상호와 소박한 외관을 가진 곳이었지요. 가게와 잘 어울리시던 반백의 할아버님께서 땀 뻘뻘 흘리며 들어선 음식남을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내어주신 시원한 차 한 잔이 참으로 반가웠지요. 주문한 것은 야끼소바입니다. 가게 밖에 입간판을 보고 입장 전부터 고른 메뉴였어요. 날이 하도 더웠던 관계로 시원한 보리음료도 한 잔 곁들였습니다. 보리음료를 절반가량 비웠을 무렵 주문한 야끼소바가 테이블에 올랐어요. 오동통한 면발의 익힘 정도 만족스럽고 은근한 산미가 포인트가 되어주던 달콤 짭조름한 소스도 흡족합니다. 박하지 않게 넣어주신 돼지고기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순식간에 마시듯 접시를 비워내고 가게를 나서 자노메 스시의 차선책으로 생각해뒀던 아담한 초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스시 나카야마는 도저히 음식점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주택가 한켠에 위치해요. 스시 6점에 소멘과 차완무시, 데자토가 곁들여지는 스즈토쿠 세토를 주문했습니다. 세팅이 단정하네요. 메인 스시에 앞서 소면과 계란찜이 먼저 준비됐습니다. 소면 위에 스유를 남김없이 부어주고 마시듯 한 젓가락에 들이켰어요. 부드럽기 이를 데 없는 차완무시까지 클리어하고 나니 소박한 스시 접시가 타치 위에 올랐습니다. 달달한 타마고부터 멜름 입에 넣었지요. 샤리의 온기와 초대리 정도 흡족했고 히라메를 비롯한 네타의 숙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싼 게 값어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저렴한 스시 접시 위에서도 적용되는 듯 6점의 스시 중엔 녹진한 도로가 단연 8군이었어요. 앙증맞은 사이즈의 우니 이쿠라돈까지 먹어주고 달달한 과일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편의점에서 소화제 한 병 들이켜고 다음 먹거리를 찾아 다시 걸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추억의 코코스가 보이길래 반가움에 사진 한 방 남기고 다시금 터덜터덜 걸어 목적지로 향하던 도중 음식남의 눈길을 사로잡는 자그마한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논짱도라는 이름을 가진 디저트 가게였어요. 인상 좋은 초로의 여진장께서 홀로 손님을 맡고 계십니다. 모찌마루 굽는 작업이 한창이었지요. 과일 맛이 궁금했지만 크림과 초코만 준비되셨다기에 그리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란 비닐 하나 손에 들고 주택가를 털레털레 걸어요. 먹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던 관계로 밤에 숙소에서 맛볼 요량으로 구입했으나 그 결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번 사과 나들이를 통틀어 가장 만족스러웠던 먹거리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는 맛이었어요. 농후하기 이를 데 없는 커스터드 크림과 쫀득한 찹쌀떡이 기가 막히게 어우러집니다. 크림맛만큼의 감흥은 없었으나 초코맛 역시 역대급 디저트로 꼽기에 모자랄 것 없는 수준이었지요. 이후에 일정일랑 까맣게 잊은 채 정신없이 입안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흡입이 끝나고 길거리 자판기에 130엔을 헌납하고 말았어요. 탄산으로 간단하게 입가심하고 찾은 곳은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복수의 매장을 성공리에 론칭한 돈가스 전문점 돈카츠 키노야의 사과 본점이었습니다. 돼지의 품종과 부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쿠로부타 토쿠센 잠보로스를 단품으로 주문하고 더위를 식혀줄 보리음료 한 잔 추가했습니다. 소스와 드레싱이 준비됐다는 것은 주인공인 돈가스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지요. 사이즈만 가지고는 메뉴명에 포함된 전보라는 단어가 용납되지 않았지만 단면까지 확인하고 나자 비로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튀김옷의 바삭함은 살짝 부족했지만 고기의 부드러움은 상상 그 이상이네요. 잘 삶아낸 보쌈 못지않은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큼지막한 돈가스 한 덩이를 깔끔하게 치우고 다시금 뙤약볕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느덧 숙소 체크인 시간이 다 되었길래 예약해둔 사가역 지근거리의 숙소에 체크인을 마치고 하루 종일 들고 다녔던 면세점표 소주를 냉장고에 쟁여넣은 뒤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련과 함께 시작되는 이후의 일정은 다음 특집 때 계속할게요.